통화량을 풀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까만 선까지 쭉 떨어지죠. 1번에서 2번으로 쭉 떨어져요.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금리가 오르면 이 고동색 선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죠? 이 오버슈팅이 생긴다. 이런 얘기했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돈이 그만큼 풀렸기 때문에. 그죠? 돈은 왜 풀렸어요?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시장에 돈이 풀린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10억 불만큼, 10억, 하여튼 뭐, 이게 뭐 외국 돈이 어떤 돈인지에 따라서 뭐 이 단위가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10억만큼의 외국 돈이 늘어난 것만큼 시장에는 그만큼의 돈이 풀린 거예요. 그만큼의 돈이 풀린 거의 효과는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unsterilized intervention이에요. unsterilized intervention. 이거는 unsterilized intervention이다. 자, 이 경우는 이와 같이 환율이 오버슈팅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sterilized intervention은 뭐냐? 소위 그 면역을 시킨 이런 통화량이 외환시장에만 딱 개입을 하고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로 부작용 비슷하게 그 결과로 시장에 돈이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고 이게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들고 이런 효과는 좀 없애고 싶다라고 만약에 중앙은행이 판단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외환 보유고를 사들이면 1빌리언만큼 사들였을 때 그 대가로 자국 통화를 판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 돈을 사들일 때 외국 돈 받고 자국 통화를 판 건데 그럼 시장에 자국 통화량이 늘어난 거란 말이죠. 그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조금 전에 이 그림에서 보는 식으로 이런 또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에 푼 돈을 흡수를 하자. 시장에 푼 돈을 흡수하는 방법은 뭡니까? 정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파는 거예요. 그 시장에 풀린 돈만큼 $1빌리언 시장에 풀렸으면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팔아서 흡수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제로가 돼요. 이게 제로가 되면은 어때요? 모니터리 베이스가 언체인지가 되니까 똑같아요. 그죠? 이게 제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채를 발행해서 흡수를 안 됐을 때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환율이 이렇게 오버슈팅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sterilized 조금 더 계획된 그런 개입을 해가지고 통화량이 늘었어? 외환 보유고를 이렇게 더 사들이면서 통화량도 같이 늘었단 말이야. 그럼 이 통화량 같이 는 것만큼의 이 효과는 없애기 위해서 추가 조치를 하는 겁니다. 추가로 국채를 팔아서 시장에 풀린 자국 통화를 흡수해버리면 마니터리 베이스는 언체인지가 되고 환율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아까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오버슈팅 했다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sterilized intervention을 하면 sterilized intervention은 뭐예요? 외국 돈을 사들이면서 돈이 풀렸다. 근데 돈 풀린 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돈 풀린 것만큼 뭘 팔았어요? 국채를 판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풀린 돈을 흡수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게 일종의 그 면역시킨 sterilized 된 intervention이 되는 거예요. 그죠? unsterilized와 sterilized 차이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주로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2006년도 말 그 대차대조표예요. 뭐 이런 거 자세히는 뭐 글쎄 시간이 있는 분들 한번 자세히 따져보시고 지금 재밌는 게 여기서 제일 큰 아이템이 뭡니까? 중앙은행 자산 중에서 제일 큰 아이템이 외화증권. 이게 뭐예요? 외화증권. 이게 외환시장 개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외환은 달러니까 달러를 시장에서 사들인 거예요. 사들인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뭐가 늘어나요?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unauthorized intervention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사들이면 그것만큼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스터럴라이즈 하기 위해서, 면역시키기 위해서 뭘 발행을 했어요? 통한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산과 부채에서 보면 제일 큰 사이즈. 통한증권이 부채에 있다는 얘기는 통한증권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는 그 통화량 조절할 때 국채를 쓰기보다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증권을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외화증권 사이즈만큼의 굉장히 큰 사이즈로 통화증권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외환시장에 중앙은행 정부가 개입을 해서 달러를 사들였다. 근데 그것 때문에 통화가, 시중 통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풀린 통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일종의 국채를 발행한 거랑 같은 효과예요. 통한증권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거를 여기는 이렇게 다시 쓰고 있죠. 여기. 요거랑 같이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는데 주로 어떤 모양으로 개입을 하느냐? Sterilize intervention이다. 이걸 보시면은 그 의미는 unsterilized intervention을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앙은행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달러를 사들이는데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시중에 그 풀린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뭘 발행했다? 통한증권을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정도의 sterilized intervention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라면 다른 주제예요. 국제 수지에 대한 얘기인데 국제 수지는 대표적인 게 경상수지, 자본수지입니다. 이게 이제 국제재무론이면 이거 가지고 또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히 맛배기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종의 플로우 컨셉트고요.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플로우 스탁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행한 경제적 거래를 보여주는 표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흐름을 얘기해 준다. 대표적으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있는데 경상수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경상수지의 대표적인 게 무역수지지요. 무역수지.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할 때 수출을 하면 외국 돈이 물건 판 대가로 들어오죠. 외국 돈이 들어오면 흑자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경상수지에서 대표적인 무역수지. 수출을 하죠. 이게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려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외국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수입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돈이 외국 돈으로 바뀌어져서 흘러나가죠, 밖으로. 요거는 적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서비스 수지도 있고 나머지 쭉 있습니다만 그냥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거는 하여튼 무역수지인데 경상수지에서 무역수지인데 수출을 많이 하면 흑자가 되고 수입을 많이 하면 적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수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있는 설명이 조금 좀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를 하시거나 무시하시고 자본수지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식 채권 같은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흑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주식, 채권 또는 직접 투자까지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이건 흑자입니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주식, 채권을 사려고 들어오면 흑자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외국의 주식 채권을 사려고 빠져나가면 이거는 자본수지는 적자예요. 아시겠죠?